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찾아뵙는 뉴스 프로그램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앞으로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정치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T3010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국민TV 제휴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G2, 아이폰 구입 시 소비자께서 원하시면 최대 4구자까지 출자해드리고 휴대용 와이파이 사은품도 드립니다. 휴대폰 싸게 사고 국민TV 조합원도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시거나 070-7663-9386으로 연락해주세요. 기존 조합원은 증자해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이 시각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예,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또 첫 출연이십니다. 국민TV에. 그렇군요. 예, 영광입니다. 인사부터. 워낙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국민TV 정말 옳은 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거기에 아주 조금이나마 미약한 힘이나마 좀 보태고, 물론 이제 출연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매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사정이 안 되면 전화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정영진 편집장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구나. 저희가 굳이 따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바쁘십니다. 요즘 현대들 얼마나 바쁘신데. 그것도 뉴스 챙겨보시고, TV 챙겨보시고, 또 뉴스 이 시간에 보시려면 종편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보시느니 차라리 우리 국민TV 라디오를 들으시면 좀 더 정확한 뉴스 제대로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오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불통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네,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예, 들으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방송 중이라서 못 봤는데. 그렇군요.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던가요? 저는 기대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셨잖아요. 지금 첫 기자회견이니까, 생중계되는 첫 기자회견이니까 그래도 준비 많이 해오셨을 거라 기대를 하고 한 75분에서 80분 정도를 하셨는데. 네. 앞에 한 17분 정도를 신년 구상 발표하는 데 쓰시고 나머지 한 60여 분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역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 아니고. 주제 크게 보면 경제 활성화 이야기, 또 남북관계 개선 이야기, 또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좀 보면 창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조 경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창조 경제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요, 올 설날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정상화의 정상화, 주로 이제 공기업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철도 지금 공사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 부문에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 또 편법 경영, 긴 시간 할애를 해서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그러면서도 이 공기업 수장들의 이 전문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선거 공신들을, 개국 공신들을 내려보냈는지에 대한 해명은 별로 또 없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닌 불통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인지 소통과 관련된 질문에도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이거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거죠. 이거 이정현 홍보수석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두 분이 굉장히 잘 통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소통은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뜻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걸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살짝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경제, 창조 경제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유독 경제에 참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경제와 관련된 언급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라는 말요. 일단 그 단어를 24차례나 가장 많이 썼습니다. 또 투자, 개혁이란 단어도 각각 7번씩 썼습니다. 이와 함께 뭐 변화, 혁신을 각 5회, 또 행복을 4회. 참 아이러니하죠. 또 일자리는 3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 국정 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오늘 가장 이슈가 된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검색어에도 지금 1등에 올라오고 했던 건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요. 저희가 어이가 없을 때 나는 웃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한 기자가 통일 필요성에 대한 뭐 시중의 여론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민 중에 통일 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뭐 SNS와 게시판 등에서도 계속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글쎄요, 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정말 어휘력이 딸리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고 이 또 기사가 네덜란드 언론에 속보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했다고 네덜란드 언론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답니다. 네, 이런 표현 참 무례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질문에 나선 언론사들이 또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참 어디서 저런 기자들을 기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그 질문한 기자들 보면요, 뭐 순서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MBC, 동아일보, 매일경제, 대구일보, 뉴데일리, 채널A, 로이터, 세계일보, 중부일보, YTN, CCTV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조금은 진보적인 혹은 뭐 중도적인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언론들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시사인 이런 데는 전혀 없었고 말씀드렸던 뭐 연합, 뭐 MBC 이런데 또 뉴데일리가 이번에 질문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쇼킹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 뭐 채널A, JTBC 그 종편 채널들도 서로 논조가 좀 약간씩 갈리더라고요. 네. 조선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은 다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칭찬 일색의 평을 했고요. 네. 채널A는 불통을 불식시키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또 야당과의 관계가 우려된다 이런 반응들도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그 조선이 이번 신년 기획으로 통일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또 맞장구를 크게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주체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너무나 잘 통했다, 소통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당분간 TV조선에서는 또 통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이
철도 산업 발전 소위가 구성이 되면서 파업이 풀렸습니다. 최장기간 파업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검경에서는 강력 대응을 시사를 하고 있었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찰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파업에 참여했던 지도부들이 자진 출두까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진 출두한 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좀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죠. 이성한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를 좀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파업이 철회됐고 자수를 해와서 선처해 주는 게 기본이지만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업이 경제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는데 굉장히 선심 쓰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35명 중 검거되지 않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 요즘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진 출두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한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많고 앞서서 경찰은 또 민주노총 건물에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 5명을 체포하기도 했잖아요. 주차장에서 긴급하게. 네. 자, 이런 것들은 좀 경찰이 너무 해도 좀 오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요. 철도 파업을 풀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 네. 파업을 푼 게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네. 예.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최현애 사장의 처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일방의 당사자가 최현애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본인이 제대로 참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최현애 사장 보면 그전에는 철도 민영화, 자회사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부임 이후에 180도 바뀌어서 누구보다도 자회사 설립에 아주 적극적 태도로 임하는데 이런 180도 방향 전환이 좀 주특기가 아닌가 싶은 게 며칠 전엔 또 긴급 채용 공고를 없던 일로 해서 문제가 됐었죠. 네네. 물론 이 채용은 당연히 부당한 거고 철회하는 게 맞는 일이지만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채용 공고 냈다는 게 좀 문제고 공기업 최고 수장이 어쨌든 이런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업무 처리를 한다는 거 좀 문제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은 게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이 속기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현애 사장은 철도 산업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 새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전혀 안 된 듯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최현애 사장은 철도대학 출신이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발언 중 일부를 좀 보면요.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하고 또 경쟁 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갖고 계신 2페이지 분량 이상은 저도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윤진숙 장관이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최현애 사장도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장으로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니까 어제 말, 오늘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남성 장관분들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 많이 하는데 네. 여성 장관들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어서요. 여자 편 드시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솔직히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데.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젠가요? 그 발표가 났죠.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 네. 국정원이 연관이 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 또 나섰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를 한 사실이 이걸 국정원이 스스로 시인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최 전 총장 찍어내기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불법적이죠.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지금 검찰이 국정원 직원인 이 송모 씨와 잦은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상당히 이런저런 문제들, 사랑의 교회 건설 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네. 이 혼외 아들 의심 관련 이 정보 유출에 이 진익철 구청장도 혹시 연루됐는지 이것도 지금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검찰의 수사 결과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와 국정원을 상대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똑똑히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사실 첫 시간인데 굉장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든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예. 아니요. 오늘 마포스퀘어도 사실은 첫 시간이고요. 예. 우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도 첫 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청취자분들이 뉴스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한다. 인사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오고 있군요. 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저는 39살, 아니지 40살이 이제 됐습니다. 위키프레스, 인터넷신문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이고요. 요즘 굉장히 저희 신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알바를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지난달 29일이죠. 12월 29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새 신랑이에요. 예, 축하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포스퀘어 첫 시간 우리 정영진 편집장의 뉴스 브리핑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 예.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TV.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 마포스퀘어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정치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라디오 인터뷰 순서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5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윤 전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이 정치권의 관심이 윤 전 장관에게 집중된 가운데 보수와 진보 정당을 넘나든 그의 경력에 대해서 이 새정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윤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요. 철새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민주당, 새누리당의 애정이 없다며 집권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지금 그 두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절망해서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졌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야당이 잘해줘야 여당도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서 여당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집권 여당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율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율성으로 자기 의지로 뭘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다 뭔가 내려오는 대로만 지금 오더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권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러나 지금 그 두 정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절망을 해가지고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원적인 책임은 기성 정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역할을 못해내고. 제가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 신당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 근데 좀 책임될 사람은 사실 기성 정치인들이라고요. 근데 윤 장관님. 네. 좀 듣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야권 지지층이 분산된다. 덕분에 선거에서 새누리당만 어부질이 볼 거다. 분열의 정치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나 양당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허. 양당 구조가 기득권 유지하는데 가장 편한 구조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해왔죠. 모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런데 국민이 지금 그 양당을 얼마나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길 바랐던 거 아니에요. 분열의 정치.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만 어부질이다. 야권 분열이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론에 대해서. 어부질이가 생기는 지역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잘못해서 그런 거죠.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윤여준 전 장관의 캠프 합류보다는 안철수 신당이 말하는 새정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밝힌 김태일 교수의 말입니다. 윤 전 장관 영입과 관련해 민주당 표정이 좀 불편해 보이고 새누리당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의 새자가 새정치가 아니라 철새를 뜻하는 새정치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니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방금 목 교수님 분석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안정감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윤여준 씨 개인이 뭐 안철수 캠프 진영에 합류했느냐 하는 것이 예. 안철수 의원 진영의 그 신뢰도를 높이는데 뭐 크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진영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새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새정치의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성공의 관건이 있지. 그렇군요. 뭐 윤여준 씨 같은 분이 합류했느냐 아느냐는 크게 뭐 대세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 논란과 관련해 한국판 홍위병들이 동원돼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 갱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개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일부 고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폭압에 못 이겨서 하는 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대자보나 서명운동 등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정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거나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강압이나 강요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희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최종 수정본에서도 600여 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했던데요. 그 600여 건의 오류 중에 대다수는 저희들이 그 표현이라든가 표기 문제에서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꾼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 전부 한 거고요. 물론 외부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오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좋은 교과서 만들기 위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검정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인가? 상당히 저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질들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네, 오늘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시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생각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일단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 경제를 통해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해나갈지는 차차 확정을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정부에서는 그 지금에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어떤 압축 성장기에 정부 주도의 그 성장 위주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고 이번에는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예전에 그 박정희 정부 시절의 그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박정희 정부 그 시절 때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가 워낙 취약했던 때이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부 산업이나 일부 업종에 혹은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족한 자원을 통해서 이런 뭐 업체든지 업종에다 몰아주게 되면 그 업체나 어떤 그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일부 업종들이 그 여러 가지로 그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그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가 이제 경제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그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도 작았었고 산업의 다양성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몇몇 산업이,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중공업 같은 그 몇몇 분야만 잘 돼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무언가 나아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기도 해서 그런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져버렸고 산업도 그 너무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이 잘 되면 결국엔 국가 경제가 잘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국민들 전체적으로 어떤 더 그 나아지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국가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특정 기업만 잘 됐지 국민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더 이득을 보는 그런 효과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근래에 와서는 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그런 비슷한 정책이 다시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가에서 한 산업이나 한 기업체에다 몰아주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엔 국가가 그 사용하는 돈은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그 산업 분야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건 일단 어쨌든 한 부분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 놓는 건데 이게 정말 그 자원을 이렇게 끌어다 왔을 때 그 부가가치를 생성해서 그 어떤 효용을 누리는 게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온전히 다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말 정부가 시장보다 더 현명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어떤 기업을 해야 돼 그 더 이렇게 육성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정말 정부에서 하고 그거를 이렇게 육성해 나갈 그 역량이 되느냐가 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예전에는 정부가 가장 공신력이 있었고,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일정 부분 맞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정보가 오히려 정부 자체보다는 민간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이 훨씬 민간이 정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이미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그 뭐 단편적으로만 예를 들어도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서 인터넷에 이제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댓글들만 살펴봐도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그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왜 이런 정책을 할까 정부를 오히려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정부는 그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제는 국민들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우려를 아마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단 정부에서는 기존의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정말 그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2013년도에도 그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공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축소되고 폐기되고 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건 안 바라고요. 제발 일관성이라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부터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마포스퀘어 첫 시간이었는데요.
예, 역시 뭐 경제뉴스 늘 전해주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안정감 있게 또 잘해주셨네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는 개편을 맞아 매일 오후 3시 마포스퀘어란 이름으로 여러분께 정치와 경제 뉴스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저 문희정과 함께 마포스퀘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1부 마감하고요. 잠시 후 2부 인문학당에서 뵙겠습니다.